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통합사회 강의하는 윤재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윤재준이 1, 2월 윈터스쿨 과정 동안 준비한 강의와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거에 앞서서 우선은 왜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되는가,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은 개학 전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고1 내신 산출 단위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모두 동일해졌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요 과목의 산출 단위가 사회, 과학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서 변별력을 많이 주거나 그 다음에 산출 단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대비를 이런 주요 과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들어오고 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산출 단위가 모두 동일해졌습니다. 즉, 국어에서 주는 절대 점수와 상대 등급이 통합사회에서 주는 절대 점수와 상대 등급과의 파급력이 동일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저는 통합사회 강사니까 사회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밑에 보시면 개학 후에 국어, 영어, 수학 내신 대비에 주력해서 통합사회 공부의 소홀해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과는 살짝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산출 단위가 동일해졌으면 그러면 국어 공부하는 만큼 사회도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내신 대비만 들어서면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주요 과목이라는 국어, 영어, 수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까요? 과목 특성상 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목 특성상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변별력을 주는 요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서 주는 과목 특성상 난이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통합사회는 언제 공부해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개학 전에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시기에 국어, 영어, 수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학습해서 내신 기간에는 국어, 영어, 수학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출 단위도 동일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학교 사회 과목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로 전략적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사회라는 과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도덕 과목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거 하나로 문제 거의 다 풀렸을 겁니다. 물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야 됐지만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중에서 자료 해석형,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그 다음에 지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모두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두 다 공부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덕 과목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낮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신뿐 아니라 수능 기초까지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개학 전에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신 대비 때 통합사회는 이미 끝내두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개학 전에 끝내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석이조입니다. 올해부터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해 둔다면 고3 때 올라가서 수능으로 응시할 과목도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 과목 체제가 아니라 수능에서도 통합사회를 보기 때문에 지금 개학 전에 미리 통합사회를 해둔다면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서도 통합사회를 배우기 때문에 수능의 기초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수능의 기초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능 출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기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죠? 교과 지식입니다. 교과 지식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고3까지 올라갔을 때 나중에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의 기초까지는 충분히 개학 전에 통합사회를 먼저 끝내둔다면 기초까지는 대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개학 전에 그러면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 두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지금은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교과서라든지 고3 올라가서 보게 될 수능은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2024년 10월 달인데요.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회탐구 과목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으로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윤리,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중에선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그 다음에 지리,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역사까지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까지 지금 선택 과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을 대비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선 이후로 고3 때도 우리는 통합사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해 두어야 될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각 분야별 정확한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각 분야별 정확한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공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공식을 또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식조차 모르게 된다면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확실한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태도는 각 분야별 정확한 개념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뒤가 조금 재밌는데요. 통합적 문제풀이 능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각 분야별 정확한 개념을 학습을 해 두었다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는 각 분야별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공부를 해놨다면 그거를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제가 예시 문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에 평가원에서 그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합사회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보여준 예시 문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저랑 같이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평가원이 저번 달에 발표한 예시 문항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시문,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의료급여 제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 중에서 사회분화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살펴보게 되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도는 서울, 경기, 울산, 충남, 세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밑에 지도를 살펴보니까 서울, 경기, 울산, 충남, 세종이 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우선 제시문 지금 어때요? 일반 사회와 지리를 융합해서 출제했습니다. 근데 보기는 더 재밌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 선지를 제가 같이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기역 선지 광역시 보이시죠? 그 다음 니은 선지 마지막에 보면 충청권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 선지 뒤에 보게 되면 수급권자 비율이 4.0% 이상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니은 선지 보면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선지의 출제 방식이 어떻다? 하나 각 분야별 물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융합해서 출제하고 있다. 그 다음 디귿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선지 보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윤리 파트에서 물어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부터 해서 현대 철학자인 존 롤스의 분배적 정의까지 분배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선지도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리을 선지 보면 우리가 제시문 첫 번째 줄에서 보고 왔던 의료급여제도, 공공부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사회, 지리, 그 다음에 윤리 파트에 대해서 융합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정확한 학습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설명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흐름 한번 보실게요.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예비문항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부터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고 나면요,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수업 방식도 바뀌게 될 거고요.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도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출제 방식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거의 기준은 무조건 교육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하냐면 예비문항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개학 후에 처음 보게 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거를 토대로 내신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문항과 교육청 모의고사를 제대로 공부해 둔다면 내신이 어떻게 출제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학 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개학 전에 만약에 이제 개념 학습을 한 바퀴 돌렸다면 다시 한번 병행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출도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다 하더라도 그래도 출제 방식 측면에서는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처음 시행되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내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지 가장 기준 또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박자 균형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두 부분을 우선 건너뛰고 넘어갔는데요. 이 두 부분도 먼저 또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에서 선정한 출판사 교과서를 2회 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윤재준과 함께 통합사회를 공부한다면 이건 제가 강제로 시켜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2달만 저랑 같이 공부한다면 교과서 2회 독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 주변 학군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까지는 다 풀고 가실 겁니다. 윤재준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윤재준에게 통합사회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그거 다 드릴 거고 다 풀릴 거고 다 공부시켜 드릴 겁니다. 뒤에서 강의와 컨텐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학군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 왜 그럴까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범위와 강의 스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쓴 강의 교재는 작년과 대비해서 다 싹 다 갈아엎었고요. 그래서 6종의 교과서 전범위를 제 강의 교재 하나로 다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교재 쓸 때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교재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우선 교과서 6개를 다 이렇게 펼쳐두고 나서 그 6개의 교과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빈출되는 부분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을 법하게 교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쓰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재준의 올인원 강의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랑 그 수업을 같이 듣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개념 강의. 이 개념 강의에 먼저 우선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우리가 3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3시간 수업 중에서 개념 강의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10분 정도 할애해서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 정도 할애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온 문제들로 한번 다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시간 반 정도로 잡을게요. 2시간 반 정도로 잡으면 30분이 남죠. 이 30분 중에서 또 20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로 포함 그 주요 학군들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와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 또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분 할애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되게 걱정 많이 하시죠.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저랑 10분 정도 마지막에 할애해서 서술형 작성법에 대해서도 같이 배울 거고요. 주간과제장으로도 서술형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직접 서면으로 첨삭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서면 첨삭과 동시에 학업 상담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관련해서는 2달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3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소개 한번 드릴게요. 6종 교과서를 모두 하나로 넣었습니다. 올인원 교재고요. 교재 이름은 풀터치 개념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넣어놨고 모든 것을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한 권으로 통합사회를 단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종 교과서 중에서 빈출 자료를 정리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들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교재 한 권으로 단권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기본 확인 문제, 앞서서 저랑 같이 살펴봤던 다이렉트 확인 문제와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변형까지도 제가 문항으로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확인 문제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학군, 최다 빈출, 최고 문항, 최고 오답 문제도 풀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만든 문제도 풀 거고요. 내신 기출 변형 문제도 풀 겁니다. 문제를 엄청 많이 풀 건데 이 문제 퀄리티도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2달 안에 통합사회 무조건 끝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윤재준의 강의에 함께 들어가 있는 컨텐츠도 말씀드릴게요. 현강생을 위한 윤재준 강의 노트 윤스케치가 추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할 때 비단 판서라든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준비를 할 때 직접 입 밖으로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해둔 것을 바탕으로 제가 녹취록을 따로 만드는데요. 이 녹취록에서 중요한 빈출 키워드를 다 빈칸 처리해서 여러분들께 과제장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과제장을 풀게 되면 제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수능이래. 내신에서 나오는 핵심 문항이라든지 핵심 키워드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윤스케치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고요. 이거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현강생을 위한 이북 복습 시트가 추가로 제공된다 했는데 저는 항상 강의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 때 기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자료를 만들면 이건 그냥 아이들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다 PDF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 시트도 이 강의 노트와 더불어서 하나 다시 만들 건데 이 복습 시트는 제가 여러분들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아니 카카오톡으로 PDF로 그냥 쏴줄 거예요.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에도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도 확실히 잡혀 있을 거고 그 다음 복습 시트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된다면 내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 치중해 있지만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도 까먹지 않는
그러한 누적 효과, 누적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간 과제장을 추가로 제공할 겁니다. 수업 때 푸는 문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교재에도 많은 문제가 실려져 있긴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 과제장에 문제를 많이 넣어둘 건데 여기에 실려져 있는 문제 퀄리티도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간 과제장도 제가 과제로 내어주면 다음 주에 제출하고 제가 직접 첨삭하거나 그 다음 저랑 함께 상주하는 조교가 직접 첨삭해서 또 드리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과제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해오지 않았다 그러면 학업 상담과 추가 과제 또는 오답 노트도 같이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주차별 진도 계획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1월과 2월로 나눠지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통합사회 교과서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통합사회 1, 두 번째 통합사회 2. 그래서 1월에는 통합사회 1으로 배울 거고요. 2월에는 통합사회 2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 1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4주차로 나눠서 1월에 다 끝낼 건데 우선 첫 번째 1주차에는 통합적 관점과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그 다음에 보통 윤리 파트에서 윤리 파트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2주차 자연환경과 인간인데 요게는 지리 파트와 윤리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내신 문제에서 지리 파트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둔 것은 그 2주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쳐놨습니다. 그래서 2주차는 자연환경과 인간, 그 다음 3주차는 문화와 다양성, 보통 일반 사회 파트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생활공간과 사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4주차로 1월 달에 통합사회 1을 다 끝낼 거고요. 그 다음 2월 달에 들어와서 통합사회 2 교과서를 살펴볼 건데 1주차는 인권보장과 헌법, 정치와 법 파트고요. 그 다음 2주차는 사회정의와 불평등, 윤리 파트와 정치와 법 파트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파트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주차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주차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파트인데요. 여러분들 비교우의 절대우위 이론 들어봤죠? 그래서 비교우의 절대우위 이론과 관련된 국제무역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주간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주차 마지막으로 세계화 평화,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사회 1, 2를 2달 안에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주차별 진도 계획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과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평가를 좋게 받았던 부분이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관리 프로그램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데 이 학생들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요즘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단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1:1 실시간 질의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열어둘 겁니다. 비단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날을 제외한 나머진 날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습을 하게 될 텐데 자습을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항상 저에게 그냥 바로 연락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모두 다 열어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렵다라고 느끼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님들만 알아두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모두 다 열어둘 거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뒤에서 촬영한 영상들도 다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밴드에 들어와서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도 되고요. 강의를 들을 시간조차 없다라 그러면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질의응답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매주차 OX로 이루어진 디테일한 복습 확인 테스트, 리뷰 테스트가 진행될 겁니다. 어쨌든 첫 주차 같은 경우에 리뷰 테스트가 없겠죠. 처음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럼 2주차부터 이제 리뷰 테스트가 진행될 텐데, 리뷰 테스트는 보통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럼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로 O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X를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제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 풀 수 없는 난이도로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할 때나 그 다음에 수능에 가서도 굉장히 도움될 만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피드백과 함께 성적 결과와 석차도 학생분들과 학부모님께 모두 SMS로 발송될 겁니다. 그럼 이 SMS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같은 친구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문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 드리면 제가 수업 피드백도 되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면 꼭 연락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불통과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뷰 테스트가 항상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거 진짜 미안해. 근데 공부시키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통과 수강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 수업 때마다. 그래서 이 불통과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줄 거고요. 그 다음 추가 과제를 부여해 드릴 겁니다. 오답 노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어떤 식으로 오답 노트를 써야 되는지 가이드까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오답 노트가 아니라 통합사회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적어둔 오답 노트입니다. 그럼 한번 통과 안 해볼래요? 오답 노트 줄 테니까? 아닙니다. 오답 노트는 처음 시간에 다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통과 수강생은 오답 노트를 조금 더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뜻이고 추가 과제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수업에 있는 날에는 1시간 반 전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는 제가 전날에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는 제가 강의실로 먼저 올라와서 우선 수업 세팅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만약 좀 더럽다면 강의실 청소도 해두고 그러는데 이때 수업 30분 전에 강의실에 미리 오픈해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와서 저랑 놀고 싶거나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 있거나 그러면 30분 먼저 오셔서 같이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30분 전에 강의실을 오픈해 두기 때문에 미리 와서 공부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업 전과 후 매주 학업 상담, 학습 상담이 진행됩니다. OX 리뷰 테스트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 과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전, 중, 후로 제가 항상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항상 중간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 체크를 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바로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장은 필수로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서면 첨삭해 드릴 거고 편지까지 작성해 드릴게요. 제가 MBTI가 T인데 요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서 F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정이 되게 많이 생겼고 원래는 애정 있게 강의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항상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항상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부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년에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합사회만큼은 윤재준이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1, 2월 동안 윤재준과 함께 통합사회를 공부해 둔다면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고3 올라가서도 충분히 기초까지 공부해 둘 수 있으니까 윤재준 믿고 1, 2월 통합사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통합사회 강의하는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